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지속 낮아지는 2분기 실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엑슨모빌 CEO는 전기차를 핵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근원 PC 지수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델 Y 롱레인지는 이제 텍사스에서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기가 베를린 주당 작업 일수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시면 오늘도 좀 롤러코스터 장세였어요. 다만 그 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뭐 0.3%, 0.2%, 0.72% 하락하는 수준이었고, 아무래도 오늘 금리도 좀 오르고요. 유가도 오르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뭐 저번 주에 크게 상승했으니까 이번 주 주 초반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6월 30일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PCE 지수, 특히 근원 PCE 지수는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지수로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나오는 PCE 지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댈러스 연은에서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17.7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침체 우려를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맵을 살펴보자면 오늘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엑슨모빌을 비롯한 에너지 주식은 올랐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에서 업종 내에서도 개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었던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뭐 0%대 보합권을 보여줬고, 저번주 크게 상승했던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발표되었던 댈러스 연원 제조업 활동지수는 마이너스 17.7이 나왔어요. 댈러스는 텍사스에 위치한 가장 큰 뭐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댈러스 연은에서는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회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뭐 고용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기업 활동 점수가 좀 올라갔다 라고 싶으면 이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기업 활동이 감소했다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업들이 많으면 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뭐 6월달 지수가 마이너스 17.7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뭐 마이너스 7, 80까지도 내려갔었네요.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뭐 이 정도 수준이 나오지 말란 법은 또 없는 것이죠. 우선 이게 뭐 현재 경기 침체가 중간 조정 수준으로 짧게 끝난다면 이게 곧 반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낮은 모습이 한 차례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유념하시면서 보수적인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지수죠. PC 지수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월달 PCE 지수를 6.2로 예상이 됩니다. 5월 PCE 지수는 6월 30일에 발표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근원 PCE라고 할 수 있겠죠. 근원 PCE는 그냥 기본 PCE 지수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뺀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또 4.6을 예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월 대비 좀 낮아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이 미국의 그냥 PCE 지수는 6.3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6.2를 예상했다는 건 좀 더 낮아지는 모습이고,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근원 PCE 지수는 전월이 4.9였는데 이번 달은 뭐 4.8에서 4.6도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도 좀 더 낮은 수치가 나오면 3개월 연속 PCE 지수, 이 그래프는 근원 PCE 지수거든요. 근원 PCE 지수가 3개월 연속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6월 30일날 뚜껑이 열리면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원 PC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뭐 높게 나오면 역시 공격적인 기축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공격적인 기축에 따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나올 것이고요. 근원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또 뭐 환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라는 또 우려가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는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고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은 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또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큰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서 또 주가는 떨어지겠죠.
보시겠죠. 자,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쨌든 매크로 지수는요, 참고차 일단은 보는 것이고요. 물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수익을 보려면은 역시 뭐 쌀 때 주식을 모아가면서 끝까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약 10년 이상 보유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아주 좋고 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CPI 지수, PCE 지수, 현재 가장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는 게 역시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많이들 헷갈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지수는 가장 대중적인 물가 지표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식품과 주거, 교통 이런 데에 더 치중을 한 지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소비자 지출에 있어서 뭐 식품과 주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교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필수적인 이런 뭐 품목들이기 때문에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솔직히 소비자들에겐 더 다가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식품과 주거 이런 것들은 크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연준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고 최근 연준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연준이 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에너지 부분은 연준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연준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즉 코어 PC에 더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은요, CPI에 비해서 더 폭넓은 품목을 다룹니다. CPI가 식품 주거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면은 PC는 그 식품 주거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품목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더 주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PI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저기 쉘터라고 되어 있죠. 역시 주거입니다. 근데 PC 지수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CPI가 31이면 PC는 15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메디컬 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큰 부분으로 지출하는 부분이죠. 특히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CPI는 메디컬 케어가 7%밖에 안 되는데 비중이 PC는 20%나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뭐 에너지랑 식품 주거를 제외한 폭넓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PC를, 특히 코어 PC를 연준은 주목한다는 것이고요. PC 중에서도 코어 PC는 역시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PC를 연준은 가장 주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 들어서 연준은 실제로 코어 PC를 참조 물가 지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더 이상 CPI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수에 따라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를 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업의 뭐 성장 가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공장이 업그레이드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한 달 정도 좀 업그레이드 작업이 지속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좀 줄어듭니다. 특히 7월달 생산량이 좀 빠질 것 같은데요. 특히 모델 Y의 경우는 7월 초부터 2주 동안 생산 작업이 중단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려고 테슬라는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좀 만회를 해줘야겠죠. 특히 최근에 기가 텍사스에 대해서 일론이 우려감을 자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가 텍사스의 문제는 2170 배터리가 아니라 4680 배터리 자체 생산을 통해서 모델 Y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4680 생산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설비라든지 기타 반제품 원재료들이 배에 실려서 잘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2170 배터리를 이제 써가지고 모델 Y를 생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Y는 현재 뭐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주로 이제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했죠. 4680 배터리를 쓴 스탠다드 레인지를 생산을 하다가 생산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오더의 주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모델 Y 롱레인지 이제 생산을 기가 텍사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뭐 고무적인 것은요, 2170 배터리를 금방 수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텍사스 주에 있는 소비자가 모델 Y 롱레인지를 지금 주문하면요, 뭐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문이 많이 밀려들 것 같아요. 뭐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빠른 주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모델 Y 롱레인지 기가 텍사스산 모델 Y 롱레인지는 가격은 한 66,000불 부터 시작을 하고요. 주행거리는 역시 330마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뭐 500한 20km 정도 되는 수준이죠.
이렇듯 테슬라는요, 글로벌의 공장을 이제 많이 지으면서 서로 메이크업 해주는 이런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려울 때 더 옵션들이 많다, 더 쓸 카드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죠. 그리고요, 엑선모빌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2040년에는 글로벌 신차 판매는 모두 전기차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2040년에는 그냥 모두 전기차라고 가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엑슨모빌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엑슨모빌은 석유 팔아서 기름 팔아서 돈 버는 회사인데 상당히 위기감이 들겠죠. 모든 차가 전기로 운행이 된다면 더 이상 교통을 위한 기름의 소비는, 특히 도로교통을 위한 기름 소비는 많이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엑슨모빌 CEO는 여전히 엑손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고 있고요. 화학사업이 회사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열쇠라고 해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름을 통해서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수익성을 유지하는 비결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엑선이 접목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갈 역시 플라스틱 부품이 된다고 합니다. 엑손의 계산에 따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석유화학 사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2040년에 석유 수요는 2013년이나 2014년에 세계 시장에 필요했던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석유 수요는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어쨌든 석유가 이동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조업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원재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엑슨모빌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엑슨모빌 주주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테슬라의 구조적 성장 요인은 확실히 입증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뿐만 아니라 2040년까지도 테슬라 주식 투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테슬라와 정반대되는 이런 석유화학 업체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죠.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7월 말에 있을 겁니다. 7월 2일에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한 차례 더 출렁일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2분기 EPS 전망은 2.07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2.1이었었는데 0.03 정도 떨어지는 모습인 2.07이 나왔고요. 이렇게 컨센서스가 하향되면 어쨌든 목표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목표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 EPS 컨센서스를 비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컨센서스 하향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례적인 이슈다. 바로 기가 상하이 봉쇄에 따른 일회성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전망을 1.5까지도 보고 있어요. 좀 전에 2 이상이 컨센서스로 나왔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평가 차손이 0.45불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1.5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5 정도 정말 실적이 7월 말에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단기에 큰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정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미주호 증권에서도 테슬라 주가를요, 목표 주가를 1300불에 원래 기존 목표 주가에서 1150불까지 줄이면서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을 시켰어요. 미주호 증권도 거의 게리 블랙과 비슷한 1.59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평가 차손을 여기에도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은 15.5 빌리언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2분기 딜리버리 수치가 상당히 안 좋네요. 23만 2천 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28만 대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5만 대 초반을 보고 있죠. 자, 어떤 수치가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그간 가장 정확했기 때문에 약 25만 도 정도 예상을 해보겠고, 7월 2일 얼마 안 남았죠. 한번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메이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공장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몬트 공장이고 두 번째는 기가 베를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공장 다 4680 배터리가 아니라 2170 배터리를 쓰고 있고, 2170 배터리는 아직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가 베를린은 주당 작업일수를 기존 5일에서 6일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기가 베를린은 주당 1000대 이상
지금 모델 Y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마 6일로 늘어나면 좀 더 뽑아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2교대 근무를 5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7월 이후나 될까요? 자, 계속해서 사람을 뽑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그래도 3교대까지 돌아가면서 24시간 풀 가동하는 그런 공장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유럽이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의 이런 고무적인 생산 속도의 향상은 테슬라 실적에 큰 보탬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50만 대 이상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7월 달까지는 테슬라 주가 충분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는 7월 FOMC 회의가 7월 말에 또 예상이 되고 있고, 0.75% 자이언트 금리 이상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7월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말에 있을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 숫자가 좀 떨어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달 투자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월에 주식 분할에 이어서 9월에 AI 데이까지 이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그래도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마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시겠고요. 역시 이런 단기적인 매크로 상황과 주가 움직임보다는 역시 큰 틀에서 좀 주식을 그리고 기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봇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만들고 2040년에는 모두 전기차로 바뀐다고 엑스모빌 CEO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같은 주식 길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동행하십시오. 10년 금방 갑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